그런데요, 지금 가장 부담이 큰 사람은 제 생각에는 고3 수험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능은 12월 3일에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천 기자가 좀 덧붙여 주실까요? 대한민국의 수능 시험은 땅이 무너져도 시험을 칩니다. 홍수가 나도 치고요. 이 포항 지진 당시에도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지만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수능 시험은 방역에 좀 철저히 한 가운데 시험실당 수험생 인원을 24명으로 제한하고 이 발열 체크나 이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각각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역시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전면 원격 수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원격 수업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수능 시험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좀 불리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N수생,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잖아요.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수능을 치는 N수생들도 좀 많아서 고등학교 3학년의 심리적 부담은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건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마음을 좀 편히 먹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12월 3일에 예정대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대구교육청 관계자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 듣고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방역당국과 함께 협의해 수능 응시는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해서 안정한 환경을 조성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고교, 고2, 고1, 고2까지 모두 원격으로 전면 전환하게 될 예정입니다. 시험장 학교는 해당 기간 동안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며 시험실 점검, 사전 소독,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 기준을 1교실당 28명에서 23명으로 조정하고 전체 수험생들에게 책상 위 전면 칸막이 설치, 사전 사후 시험장 방역을 통해 철저히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유증상자 수험생은 추가로 발열 등 유증상을 판단해서 유증상 판단이 나면 일반 수험생과 분리되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원격 수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얘기 세 분의 의견 좀 듣고 가겠습니다. 김수민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여러 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다 같이 앉아서 듣는 이 형태의 학교는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다 똑같이 깔아주면서 또 각 개인에 맞는 그 맞춤형 교육 과정들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은 반드시 병행돼야 될 겁니다. 코로나19 방역을 떠나서. 그렇다면은 그런 장기적인 구조적인 준비를 함으로써 원격 수업의 질을 높여나가는 이 작업들을 또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나타나는 원격 수업의 빈틈들은 결국에 오프라인에서 메워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원격 수업을 들었다면 거기서 어떤 단원에서 실력이 조금 딸린다. 이 단원은 잘 모르겠다는 학생들을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역 때문에 그렇다면 소규모 인원들을 학교로 불러들여서 교사가 가까이에서 또 지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 보충 수업들이 또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결합시켜 나가는 이 교육 형태를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근대화된 학교, 저는 이렇게 공장형 어떤 노동자 생산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좀 끝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인원들이 한 공간에서 똑같은 어떤 교육을 받는 시스템은 이제 좀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형 플랫폼이 필요하다. 한국형 교육 형태의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러한 어떤 신산업을 만드는 이런 것이 교육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신산업에 좀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교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이고 이 빈틈들이 생기는데 이 빈틈들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가, 교사에게 모든 부담을 지워졌던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해서 다양한 테크니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BS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7년 전, 18년 전 수험생이던 시절에 또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찾아서 들었거든요. 학교에서 때로 수업 듣는 것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 수업을 듣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에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 친구들과 만나고 축구하고 장난도 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학교의 고유의 역할로 좀 남겨놓고 교사들이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하는데 모든 교사들이 동원되는 이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EBS가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 펜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역할을 EBS가 해줘야 된다.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EBS의 역할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공통적인 부분은 좀 EBS가 교육방송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원격 수업 관련해서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순서로 가죠. 우리 김수민님부터 갈까요? 됐나 됐다 이제 그런 가르침도 됐다.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가르침이라는 게 굉장히 좀 획일적인 모습이었는데 원격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던 원격 수업의 문제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기술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면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도 명백하게 우리 교육의 한 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원격 수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굳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같이 교통지옥을 뚫고 등교하고 하교했던 이 역사는 왜 있었던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이라는 어떤 학교 운동장, 잔디 운동장 같은 그런 것이 깔려있는 위에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교육 과정과 학습 활동들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개인기와 개인끼로 한 줄 평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차원 대표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0 원격 키디, 2020 그 우주의 원더 키디라고 1989년에 KBS에서 상영되었던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2020년의 어떤 모습을 굉장히 어둡게 또 그렸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원더 키디가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저는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힘듭니다만 2020년에 원격 수업을 받았던 또 이 새로운 세대가 이것을 또 잘 극복해 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들 또 교육청, 교육부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창의성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등교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코로나19가 이런 획일화를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두 분 같은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 기자님.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네, 우리 나훈아 선생님의 무시로인데요. 네, 대세죠. 나훈아. 네, 이미 코로나19 시대에 교육은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그때그때 이 무시로라는 뜻이 그때그때 수시로 언제든지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교육이 비대면 수업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언제든 교사가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적어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담당해야 되는 학생 수가 더 줄어야지 이 비대면 시대에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가능하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끝으로 저는 하게끔, 하도록 요 두 단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에 좀 충실하자는 얘기고요. 이게 원격이든 아니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스스로 하게끔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그게 원격으로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 일을 계기로 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대구 경북 기자회견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격 수업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